안녕하세요. 김재준입니다. 자, 국가직 9급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 합격하신 분들 다들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올해 국가직 9급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정확하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일단 여러분들 필기시험은 사실 수험생분들이 좀 익숙하죠. 익숙하시기 때문에 뭐 내가 크게 걱정 없이 다들 준비를 하셨을 텐데 면접 같은 경우에는 다들 생소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내가 합격을 해서 이제 기분이 좋은데 또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지방직 시험까지 같이 보시는 분들 생각이 좀 복잡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국가직 9급 면접에서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상 찍고 있지만 실제로 학원 강의는 이번 주 일요일 방문각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자료까지는 공개를 못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은 이제 방문각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오후 2시부터 6시 일요일 진행이 되고, 지금 영상 찍는 거는 그 전에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어떻게 면접을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게 여러분들 이제 공고가 여러 개 올라왔을 거예요. 그 중에서 면접 포기 및 이제 면접 시험 일시 장소 안내 파일이에요. 여러분들 특히 이 면접을 준비하시는 게 대부분 다 처음이시다 보니까 정신이 없으시죠. 카페에 들어가서 막 정보도 찾고 계실 텐데, 사실 제가 매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는 인사혁신처에서 공고에 올린 자료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시는 게 가장 첫 번째 하실 일들이에요. 뭐 면접 강의나 면접 교재나 뭐 그다음에 검증되지 않은 각종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 건 여러분들 지금 다 여러분들 소음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올해 올라온 공고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면접을 포기하실 분들 아니라면 이제 봐야 될 게 면접 일시나 장소죠. 근데 이 파일을 보시면 저기 위에 보시면 대부분은 크게 관계 없는데 뭐 면접 시험 포기 등록, 그 다음에 유의사항 이런 것들, 뭐 저소득층이면 이런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교정직이나 철도 경찰직 같은 경우는 실기 이제 보셔야 되죠. 실기도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저소득층에 해당하신 분도 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다 해당 사항이 이제 없으시면은 요거 밑에 이제 면접 시험 일시랑 장소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죠. 올해 특징이 뭐냐면 필기시험 발표 나고 나서 면접 날까지 시간이 정말 촉박해요. 그래서 지금 29일부터 당장 시작인데, 지금 제가 영상 찍는 게 5월 8일이거든요. 3주 딱 남죠, 3주. 3주 동안에 준비를 하셔야 되고, 3주 동안 여러분들 하실 것은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만 인사혁신처에서 요구한 사항대로 거기에 딱 초점을 두고 거기서 이제 살을 더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29일하고 수험 번호에 따라 다르겠죠. 29일하고 30일 날 시험을 보게 되는 거고요. 기타 나머지 직렬은 이제 해서 6월 1일, 6월 2일까지 해서 다 면접이 끝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저도 이제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긴 해요. 이제 분명히 올 이번 주 일요일 날 이제 이론 강의 하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 실전 강의를 해야 되는데, 모의 면접을 제가 다 1대1로 봐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벌써 이제 5월 중순 돼 버리고 이제 5월 이제 29일부터 실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특히나 면접을 준비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실제 가서 내가 모의 면접 과정을 원하시는 분들, 저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분한테 이렇게 하시더라도 조금 서두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날짜에 맞춰서 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29일부터 해서 6월 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뭐 장소가 바뀐 적 없어요. 이때 최근에 다 똑같았어요. 일산의 킨텍스 아시죠? 행사장. 그래서 국제행사 하는 데로인데 킨텍스에서 다 진행하게 돼 있고요. 뭐 거기 어떻게 생겼다 이런 것들은 사실 마이너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장소랑 내가 해당한 직렬이고 해당한 직렬에 그리고 며칠 날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지를 일단 제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응시자 준수 사항이 있죠. 그리고 응시자 준수하고 빨간색 표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빨간색 표시된 거는 어지간하면 공무원들 공고 글에 이렇게 빨간색 표시 잘 안 하거든요. 그만 잘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오전, 오후 응시자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면접을 내 갔을 때 오전 조가 있고 오후 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현재 5월 8일인데 5월 20일이 돼야지만이 5월 20일 날 내가 해당 날짜하고 그 다음에 오전 반인지 오후 반인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5월 20일 잘 보셔야겠죠. 그래 내가 오전인지 오후인지 물론 본인이 고르시는 건 아니에요. 다 결정이 되는 거고 사전에. 그래서 대신에 오전 응시자가 오후에, 오후 응시자 오전에 응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정된 일시에 잘 오셔야 돼요. 내가 오전 반이다. 8시까지. 오후 반이다. 오전 11시 반까지. 시간 엄수라 되어 있죠. 이거 안 되면은 입장할 수 없다고 명시해놨어요. 또 괜히 좀 늦게 가셨다가 당황하지 마시고. 그 말은 뭐냐? 내가 지방이 있다. 그럼 일산이잖아요. 일산. 그러니까 오전 8시까지 어떻게 하겠어? 못 가잖아요. 못 가니까 근처에 이제 방을 좀 구하시는 게 맞겠죠. 그 플랜이 나와야겠죠. 일단 면접장에 가셔야 되니까. 그리고요. 응시표하고 신분증 잘 소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제가 뒤에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필기구 준비하셔야 돼요. 필기구 검은색 볼펜이고요. 색깔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수정 테이프 등을 지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응시자 위엔 당연히 출입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여러분 대기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면접장 가셔가지고 내가 중간중간에 뭐 뒤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대기하는 시간이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본인이 가져오신 자료를 중간에 열람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간식이나 음료도 섭취가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예상되는 질문, 답변 준비한 자료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중간에 내가 대기 시간이 발생하면 그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면접이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 그 필기 시험과 달리 뭔가 이렇게 통신이나 계산기 이런 거 가져가도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지만 안 돼요. 자, 다 안 되죠. 다 안 된다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이제 소지했을 때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 그 다음에 면접 복장인데 그래서 간편한 옷차림이랬어요. 평상복이나 노타이 등이랬는데 본인의 역량을 뭐 발휘할 수 있는 발휘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면접 복장은 페널티 없다는 게 사실 공식적 입장이고 대신에 뭐 제가 지금 이렇게 입고 있죠. 타이 메고 가세요. 메고 가시고 메고 갔는데 뭐 다들 타이 안 매는 분위기다. 타이 풀면 되잖아요. 그래서 노타이 정장으로 가시면 제일 무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근데 노타이 정장이 자신 없다. 그러면 타이 메고 가셨다가 가서 뭐 타이 매는 분이 거의 없더라. 그럼 그 자리에서 풀면 되니까 괜히 또 타이 안 가져갔는데 또 다른 사람들 다 타이 메고 오면 또 이렇게 좀 불안하잖아요. 뭐 물론 페널티는 없어요. 자, 그래서 전혀 영향 없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그냥 뭐 평소에 입던 티셔츠 그냥 입고 가는 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대로 이렇게 입고 가시면 무난하게 입고 가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타 뭐 장애인 등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뭐 해당하시는 분들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올해 면접 때 어떤 것을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이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때까지 최근에 면접이 예전에 한 바뀌고 나서부터는 면접 시스템이 매해 똑같았어요. 제가 매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면접 여러 번 보신 분들 많지는 않죠. 대부분 처음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익숙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이전부터 제가 매해 이렇게 하던 얘기고 여기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 시스템에.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게 결국은 면접관들한테 가서 면접관이 나한테 이렇게 단편적인 질문하고 이렇게 내가 기회를 답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국가직 구급 면접을 구조화되어 있다 하거든요. 구조화. 스트럭처도 인터뷰라 돼 있는데 구조화된 면접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면접관들의 어떤 주관은 좀 배제하고 최대한 이 면접이라는 시스템이 객관적으로 평가되게끔 그러니까 딱 평가 시스템을 잘 갖춰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에 대해서 이제 하나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출석 확인할 테고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 뭐 이제 교육 받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 있어요. 경험 면접 과제 작성이 있죠. 20분. 요거 중요해요. 요거. 그러니까 내가 20분 동안 특정한 과제에 대해서 작성을 하실 거예요. A4 용지 사이즈거든요. 거기 이제 칸이 마련이 돼 있고 거기 20분 동안 주어진 과제를 작성하실 거예요. 두 개의 과제예요. 경험점 상황 면접 과제잖아요. 그러니까 경험 세부적으로 나누면 경험 과제가 있고 상황 과제가 있어요. 근데 면접이라고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얘는 말하는 게 쓰는 거. 20분 동안 쓰는 건데 이거 연습이 잘 안 돼 계시면은 시험장 가서 만약에 처음 썼다 그러면은 제대로 작성이 안 돼요.
그래서 면접을 준비하시면서 아 내가 20분 동안 작성해야 되는 과제가 있구나라고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평정표도 본인이 작성해요. 인적사항 기재에서. 이건 뭐 가서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또 어려운 게 여러분도 아마 조금은 찾아보셨죠. 5분 발표라는 게 있다는 거. 5분 발표하거든요. 5분 발표.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봐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5분 발표할 건데 그냥 면접관이 그 자리에 던져주는 주제에 대해서 갑자기 말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10분 동안 검토할 시간을 줘요. 이런 용지에다가 한 A4 용지에다가 어떠어떠한 과제에 대해서 너가 5분 발표해봐. 그리고 10분 동안 검토할 시간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 검토할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야겠죠. 앞으로 딱 들어가면 이제 면접관들한테 5분 동안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떤 얘기를 할지. 필기는 가능해요. 이 빈 여백에다가 필기는 가능하고 대신에 면접관들한테 제출은 안 해요. 앞서 작성했던 20분 동안 작성했던 경험 상황 면접 과제는 딱 20분 동안 작성하면은 면접관들한테 제출하는 거고요. 여러분 다시 직접 보지는 못하실 거고 5분 발표 과제는 10분 동안 미리 검토하는데 그 검토하는 자료에다가 내 필기하고 내가 면접장에 들어갈 때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그러면 이제 내 차례가 왔어요. 그럼 내 차례가 가면은 이제 내가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면접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면접장에 들어가면은 면접관도 두 분 앉아 계실 거예요. 두 명이 지금 명시가 돼 있고요. 두 분 앉아 계실 거고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내가 아까 직전 했던 게 뭐였죠? 5분 발표 과제 10분 동안 검토하셨잖아요. 그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발표하러 가니까 PPT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리 A4 용지에 있는 그 내용 가지고 설명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뭐 기본 강의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웅변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두 사람의 면접관한테 내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린다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막 서가지고 이렇게 파워포인트 띄워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딱 그 A4 용지에다가 주어진 과제가 있고 내가 그거 필겠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차분히 5분 동안 설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5분 설명하고 나면은 후속 질문이 나오겠죠. 면접관들이 야, 너 5분 발표했으니까 그 5분 발표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후속 질문이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미리 제출한 게 있었죠. 경험 상황 면접까지 제출하셨잖아요. 그 제출하신 자료에 기반해서 이어서 면접이 진행이 되는 거, 질의응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세부에 나와 있는데 아까 이제 5분 발표했죠. 5분 발표하고 그에 대해서 면접관들이 이제 후속 질문, 내가 발표한 거에 대해서 질문하실 테고요. 그러면 이제 합해가지고 10분이요. 그리고 앞서 경험 상황 면접 과제 제출했잖아요. 그걸 내가 제출한 걸 보고 기본적으로 질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질의응답이 이제 20분 내외죠. 그렇게 되면은 총 30분이다. 30분 이내에 면접이 끝이 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 국가직 국어 면접이라는 것은 20분 동안 내가 미리 작성해야 되고 또 5분 발표할 것을 10분 동안 미리 검토하고 면접장에 들어가서는 5분 발표 미리 검토했던 거 가지고 5분 발표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질의응답 이어지고 그럼 저는 10분 지나갔죠. 그리고 나머지 뒤에 20분 동안은 내가 앞서 작성했던 경험형 과제, 사회형 과제 그 썼던 거 가지고 이제 질의응답 한단 말이죠. 물론 내가 질의응답 경험 상황 과제 작성하지 않았던 주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면접관들이 면접자들한테 다 다른 질문 던지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난이도 차이가 나잖아요. 기본적으로 동일한 질문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화된 면접을 했죠. 그러니까 누가 이 정해진 과제를 철저하게 잘 수행을 하는지 그거 가지고 평가하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 면접반 이제 들었던 분들이 우수 받아가지고 필기 컷인데도 합격하신 분도 꽤 계시고 그 다음에 보통 받아가지고 필기 성적이 괜찮아서 합격하신 분도 계시고 내가 별로 심각하게 준비 안 하셨다가 미흡이 나와서 탈락하신 분도 계세요. 요즘은 우수 면접에서 내가 우수 받았는지 보통 받았는지 미흡인지 다 이제 공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접을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은 잘 인식하기 어렵겠지만 저는 이제 많은 수험생들 만나봤잖아요. 잘한 분도 계시고요. 좀 못한 분 계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뭔가 발표 자체를 잘 못하고 뭔가 말하는 게 되게 불편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본인에 대한 자기 객관화 좀 잘 돼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내가 뭐 평소에 말하는 게 좀 이게 조금 잘 못하신다 그러면은 지금 좀 진지하게 면접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 평소에 내가 발표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크게 부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 절차에 따라서만 정확하게 잘 준비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5분 발표 나왔죠. 5분 발표하고 대체 뭘 평가하냐?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평가한다 했어요. 사실 그래서 오원발 주제가 랜덤 주제가 아니에요. 랜덤 주제가 아니라 과학 기출 문제 보시면 다 똑같아요. 거의 똑같이 나오는데 공식가치 도출하는 과제로 항상 나왔어요. 결론은 공식가치 도출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공식가치 도출한다는 말 자체가 너가 공무원으로서 윤리의식이 얼마나 가지고 있냐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오원 발표를 시켜본다는 거고 그 다음에 경험 상황 과제 두 가지잖아요. 세부적으로는 두 개를 한 번에 20분 동안 작성을 하게 되는 건데 경험형 과제는 질문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되죠. 아 질문할 게 정해진 거니까 미리 다 작성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시험장 가가지고는 경험형 과제는 내가 미리 준비한 거 그대로 바로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20분 중에 경험 과제는 한 7, 8분 안에 다 작성하셔야 되고요. 늦어도 나머지 12분 내지 13분은 이 상황 과제는 매해 다르거든요. 매해 다르기 때문에 그때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 과제는 어떤 거냐? 사실 질문이 정해져 있죠. 이렇게 항상 이 최근에 몇 년 동안 똑같은 질문 냈어요. 그래서 근무하고 싶은 부처 국세청 세무직 같은 경우는 사실 국세청이 바뀌기 어렵죠. 근데 부서 쓰시면 돼요. 부서. 이 부처가 정해진 분들은 그 다음 내가 어떤 정책을 하고 싶은지 기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응시 분야 내가 예를 들어 행정직렬이다 그러면 응시 분야 관련해서 이해도 하고 교과목 수강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작성하게 되는 거죠. 질문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제가 가장 흔하게 실수하신 게 어떤 거냐면 분명히 경험 과제에 이것 쓴다 이거 물어본다고 사전에 공개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얘기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내가 무슨 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뭐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이야. 그거 쓰시고 싶잖아요. 그거 쓰시면 안 돼요. 쓰시면 안 돼요. 취지가 안 맞아요. 정확하게 여기 이 공고 글에서 요구했던 것을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제가 거듭 말씀드려 차라리 전업 수험생분들이면 이런 거 실수 잘 안 해요. 그냥 내가 별다른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 정해진 대로 잘 준비를 하시는데 오히려 이제 본인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 있죠. 뭐 예를 들어 회사 생활 하셨던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많단 말이죠.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면접 취지에 맞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제 핀트가 안 맞는 거죠. 그래 차라리 여기에 딱 맞춰가지고 혹시 그런 거 쓰시고 싶더라도 여기 취지에 딱 맞게끔 억지로 그걸 넣을 필요는 없어요. 딱 맞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이 경험형 과제는 이미 내가 다 겪은 거죠. 겪은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변별력이 없어요. 이 면접관들이 이미 다 겪은 걸 가지고 뭐 필기시험 이후에 뭘 준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변별력이 없고 차라리 앞서 이제 5분 발표, 그다음 상황형 면접까지 좀 더 집중하시는 게 변별력이 있다.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내가 과거했던 뭔가 대단한 경험을 넣고 싶어 하신다. 근데 그거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뭐 블라인드 면접 물어보신 분 계신데 왜 블라인드 얘기는 없어요? 지방직은 면접은 블라인드 얘기가 있어요. 나의 어떤 출신 학교라든가 뭐 이런 거 명확하게 명시가 되는데 국가직은 명확하게 되진 않은데 근데 굳이 이거 알릴 필요는 없겠죠. 예를 들어 내가 부모님이 어디 아들 장관이다 어디 보이지 이거 쓰시면 안 돼요. 당연히 쓰시면 상식적인 거예요. 왜냐면 이해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의 학벌이나 뭐 부모의 직업이나 이거를 쓰시면 안 돼요. 이거 한다고 해서 페널티가 있지 이득이 될 거 하나도 없어요. 제발 그런 거 쓰지 마시고요. 자, 이거 도움 안 돼요. 그런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런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이런 평가표를 가지고 네 가지죠. 이렇게 네 가지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거는 두 가지 크게 내가 수행할 과제가 이런 게 있구나. 경험 상황형 과제 작성하고 5분 발표 준비하고 면접장 들어가서 5분 발표하고 후속 질의 받고 그 다음에 경험 상황 과제에 대해서 이제 질의응답하고 이렇게 30분이 끝이 난다. 그리고 면접관들이 나를 평가할 때는 이런 면접 그 평정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도 내가 뭐 가지고 있던 대단한 이력을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면접관이 요거 보고 있거든요. 네 가지. 요거 네 가지를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면접관이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 면접관이 보고 있는 평정 요소에 맞춰서 내가 답변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근데 제가 간략히 좀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번에는 이번 바로 일요일이죠. 이틀 있으면 일요일인데 일요일 오후에 방문각에서 제가 라이브로 특강하니까 뭐 자료는 못 들으더라도 그냥 영상 내용은 여러분들 무료로 다 들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크게 올해도 두 가지 방식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그냥 강의만 들으실 분들은 자료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이제 경험 상황형 과제 썼죠. 그 중에서 경험형 과제에 대해서는 제가 첨삭을 해드려요.
온라인만 수강하셔도. 그리고 단톡방에 다 기본적으로 온 오프라인 상관없이 다 제가 초대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거 와서 이제 실제 1대1 모의 면접 하실 분들은 미리 좀 오셔야 돼요. 자, 이거 갑자기 이제 뭐 나는 갑자기 잘 안 돼. 준비하다 잘 안 되니까 갑자기 1대1 모의 면접 학원에 문의하시면은 이미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미리 좀 선택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해주셔야지 이 일정에 맞춰서 1대1 모의 면접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 합격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면접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